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세로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다항식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a-3b를 계산하여라. 자, 이런 문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그치,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의 식은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으니까 우선 패스.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a와 b를 각각에 대입한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림차순 정리. 또, 뭘 또 생각해야 되냐? 동류항 정리.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내림차순 정리와 동류항 정리를 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 있었지? 그게 뭐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법칙, 그치? 교환 법칙, 또 결합 법칙, 또 뭐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모두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a-3b라고 되어 있으니 주어져 있는 a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의 b 주어져 있는 다항식 xy 빼기 y제곱 적어준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분배 법칙을 꼼꼼하게 정리해줘야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제곱. 지금처럼 가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자, 분배 법칙 써주면 3xy 더하기. 부호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으로 만나면 더하기가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3y 제곱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동류항을 정리를 해보면 xy항이 이렇게 존재하고 y제곱항이 이렇게 존재하고 x제곱은 혼자밖에 없으니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네. 2x제곱 그리고 xy항 정리하면 6xy 그리고 y제곱항 정리하면 플러스 7y제곱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치?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다항식 x 더하기 a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가 곱해져 있는 이 다항식을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가 2고 x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걸 알아냈을 때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한번 더한 것을 구해보아라. 이런 문제야.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 방법은 뭐겠어? 그렇지. 직접 전개해보는 방법이겠어. 자, 직접 전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적을게. x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2. 자, 실제로 전개할 거야. x부터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해서 적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2x.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쌤이 이렇게 정리할게. ax제곱 밑에다가 더하기 abx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2a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한 것이 같은 한 끼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끼리 묶어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의 x제곱 2 더하기 ab의 x다. 그리고 상수항이 2a 이렇게 나오네.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이 녀석 x제곱이 개수가 2다. 그 말은 이 말이 a 더하기 b가 2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x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의 개수인 2 더하기 ab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관계식 두 개를 이끌어냈고 내가 알려고 하는 문자 개수도 두 개이니까 연립을 적절하게 해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해서 풀어도 될까? 첫 번째 방법은 연립
연립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립은 쌤이 남겨두고, 두 번째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그렇지. 곱셈 정리 이용할 수 있겠지. 곱셈 정리 중에 지금 내가 왜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거든. 이 녀석은 우리가 공식이 하나 있더라. 어떤 공식이 있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더하기 b. 좋았어. 자, 요 공식을 쓰게 되면 지금 a 더하기 b가 여기 딱 있지? 이게 2인 거야. 그리고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또한 여기 ab가 있는데 2를 이 항에서 적어준다라고 하면 ab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바로 이용해 버릴 수가 있어. 자, 여기 식을 좀 정리해서 a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 ab와 a 더하기 b를 각각 대입해 버리면 2의 세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정답이 8 얼마야? 더하기 6 되면서 14다.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 되겠지? 그리고 쌤이 한 가지 더 풀이 방법을 제시할 건데 뭐냐면 추출 방법을 좀 제시할 거야. 자, 추출 방법을 좀 제시해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a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해서 x제곱과 x의 개수가 지금 얼마인지를 찾아냈다는 거야. 그치? x의 개수가 2고, x제곱의 개수가 2고, x의 개수가 1인데, 그럼 지금 이걸 일일이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줬을 때 나오는 x제곱의 개수가 2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x와 전개를 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거 어떻게 했을 때만 x제곱이 나오겠어? 그치? 이렇게 했을 때만 x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bx제곱 요거만이 x제곱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얘를 전개했을 때. 또 a를 전개했을 때 있지? 물론 이렇게 전개를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녀석과 전개가 되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다항식에서 x제곱과 전개됐을 때만 우리가 x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이렇게 전개했을 때는 x제곱이 안 나오지? x항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 a 더하기 b의 x제곱만이 나올 것이고 요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b가 2다라는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 방금 옆에서 풀었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그럼 방금 했던 방법으로 x를 추출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자, x와 지금 전개가 돼서 x항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하면 x제곱이 나오니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했을 때 x세제곱이 나오네, 그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x제곱이 나오고, 근데 나는 관심 있는 게 뭐만? x의 1차 항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되겠지? 또 요 a와 전개했을 때 1차 항이 나오는 거 어떻게 될까? 해봐. x제곱 나오니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x항이 나오니까 맞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 2a 나오니까 상수항이 나와버려서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밖에 없고, 그걸 정리하면 2 더하기 ab의 x더라. 그 말은 x의 개수가 1인데 요렇게 나오는 거가 1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2 더하기 ab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되겠지? 그러면 둘을 방금 전에 했던 요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똑같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야. 되겠지? 이번엔 3번 문제. 3번 문제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그걸 나누는 다항식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차례로 한번 구해봐.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통 다항식의 나눗셈은 푸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이 있어. 직접 나누기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나누는 거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배웠던 게 어떤 게 있었냐? 그치? 조립제법 우리 배웠었잖아.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뭐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더하고 곱해서 적고 더하고 곱해서 적고 이런 방법 있었지. 그치? 예, 그래서 나오는 요 녀석이 나머지고 이쪽에 있는 것이 몫의 개수다.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것이 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는 방식이 1차식이어야 돼. 1차식으로 나눌 때 쓰였던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나누기 했을 때 맞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어떤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차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B가 R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지. 좋아.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 배웠었지. 나머지 정리라는 거 배웠어. 그리고 그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가 인수 정리도 배웠었고. 그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은 필요 없고 딱 나머지만 필요해. 그럴 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라는 걸 배웠어.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풀어야 되는 걸까? 그치? 모든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나누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더라. 왜냐? 목도 필요하고 나머지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아니겠지, 그지? 항등식은 좀 다른 문제니까 빼놓고. 조립제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텐데 지금 얼마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지. 이렇게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풀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잘 선택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직접 나누기 할 때 항상 기억해라 했던 건 뭐야? 지금처럼 x항이 없지, 그지? x항의 개수가 0이라서 이렇게 정리가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비워두고 식을 써줘야 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자, 해보자. x제곱 더하기 1과 곱해져서 2x 세제곱과 가장 가깝게 만들려면 2x를 곱해주면 되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곱해져서 나오는 게 1차 항이니까 2x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좀 보기 좋고 실수도 줄여. 그럼 위아래를 빼주면 3x제곱 빼주니까 2x 더하기 6이 된다. 또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더하기 3을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3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두 개를 빼주니까 더하기 3이다. 이랬을 때 얘가 나머지 또 요 녀석이 뭐다? 몫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2x 더하기 3 이렇게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 활용 문제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마지막을 볼게. 우선 다항식 fx와 gx가 어떤 다항식인지 안 주어져 있어. 이런 문제 되게 많다. 대신에 나누는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주어진 거야. 자, 각각 나머지가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한 거야? 나누었던 다항식 gx와 fx를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더해놨다라는 거. 그때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 1차식이지. 그리고 뭐가 필요해?
나머지만 필요해. 요거만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뭐였어? 뭐가 있어? 좋다. 나머지 정리. 어, 이래서 이게 문제에는 나머지 정리라고 안 나와 있지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딱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 정리 활용 문제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돼. 그렇다고 하면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 r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 그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 fx와 gx에다가 각각 2를 대입한 녀석이 결국엔 나머지가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녀석이 뭐다? 알아내야 되는 녀석이 결국엔 f2와 g2야. 문제는 fx와 gx가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대신에 각각을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야. 자, 요 관계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돼.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녀석 있지. 요 녀석은 실제로 1과 2, x와 x 빼기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3x 된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되더라. 즉 x-2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는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0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식의 형태를 통해서. 요거를 안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다가 몫이 만약에 있어서 그거를 q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지금 2x 더하기 1이다. 요런 항등식 하나를 쓸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gx를 방금 전에 x제곱 마이너스 3x로 나눴다고 지금 문제 주어져 있지. 그때 몫은 아마 다른 녀석일 거니까 이렇게 q2x라고 한번 써볼게. 그때 나머지가 지금 주어져 있기를 3x 더하기 2로 주어져 있어. 자, 근데 지금 지금 나누는 다항식, 나누는 다항식이 문제에서 쌤이 알아낸 게 2를 대입할 때 0이 되는 녀석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여기다 만약에 2를 대입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q1x를 모르는데 요 전체가 어떻게 돼? 0이 되면서 소거돼 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픈 q1을 알아낼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야. q2도 알아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해봐. 대입하게 되면 자,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아마 f2가 되겠지.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소거돼서 없어져 버린다.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5가 될 거다. 마찬가지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요 전체가 소거되어 없어져. 그리고 여기다 2를 대입할 거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f2가 5고 여기 주어져 있는 f2가 5고 또 g2가 여기서 나오더라. 얼마? 마이너스 4로. 따라서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대입을 해주면 r은 얼마가 나오나? 5 더하기 마이너스 4 되면서 1이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엔 5번 문제. 당식 px를 1차식 x 3x-1로 나누었을 때 못가 나머지를 각각 qx와 r이라고 했다. 라는 거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아마 r은 상수일 거야, 상수. 다들 알 수 있지.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항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어야 돼. 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px는 얼마로 나눴냐면 3x-1로 나눴어. 그때 몫이 qx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r이라고 쓰기로 하자. 라는 거지. 이게
하나의 항등식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항등식, 검산식이라고 배웠던 녀석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px를 이번에는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 자, 목과 나머지를 차례로 한번 구해봐. 쌤이 이걸 미지수로 한번 놔볼게. 이건 q1x라고 할게. 그리고는 저 위에 있는 r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r1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 우리 당식의 나눗셈이니까 항등식 하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px는 하고 쓸 수가 있어. x-3분의 1이고 그리고 그때의 몫이 q1x라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r1도 구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px잖아. 그리고 얘도 px야. 결국에는 이 두 개는 같은 식이라는 거지. 즉 요거와 요 식도 같은 식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항등식. 그치? 그렇다면 결국엔 요 q와 다시 이 색깔로 요 q와 요 q1x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녀석이다라는 거. 마찬가지 r과 r1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요 두 식을 어떻게 관계를 짓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되겠지? 자,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 두 식의 아래 위를 비교를 하면서 보면 3x-1과 x-3분의 1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3x-1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야. 3을 앞으로 묶어내고 써보면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볼 수만 있으면 끝난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쓸게. 원래 이렇게 등호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요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써주기 위해서 요 3을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 즉 이렇게 쓴다는 거야. x-3분의 1에다가 3을 뒤에다 여기다가 어차피 곱하기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국 자 모든 식이 여기 적혀있는 모든 식이 다 등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와 뭐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식과 다시 할게. 왜 이렇게 빨리 진하게 나오지?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지?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도 같을 수밖에 없고, 그치?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아마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는 q1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qx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또한 r1, 내가 구하는 r1은 뭐와 같다? r과 같다. 즉 답이 뭐다? 몫은 3q고 나머지는 똑같이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4번이 답이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이 식 조작과 위아래의 식이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넘어가자. 자, 이번 문제는 6번 문제인데 드디어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 조작의 문제, 굉장히 식이 간단해 보이지?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해봐. 이게 6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보면 쌤이 좀 해줄 말이 좀 있어. 우선은 쌤이 너희들이 이런 문제는 너희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식 두 개고, 식 두 개지, 그지? 식이 두 개고,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도 몇 개냐면 두 개다. 모르는 문자도 두 개다. 그렇다고 하면 그치.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연립. 이게 제일 먼저지. 왜냐면 지금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수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거든. 이걸 먼저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연립으로 문제를 푸는 걸 알려줄 거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방법인 곱셈 정리 방법을 알려줄게. 자, 첫 번째로 우선 연립으로 푸는 거 적당한 식 조작을 이용하면 연립으로 풀 수가 있어. 자, 연립으로 풀어볼게. 자, 우선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쌤이 y는 3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72라는 요 식에다가 y를 대입해버리자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식이 굉장히 더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좌변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 좌변을 정리하면 x 세제곱에 더하기 앞에 거 세제곱 27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될 거고 27x 되겠네. 되겠냐? 뭐 너희들 곱셈 정리 할 수 있으면 바로 적용하는 거야. 더하기 앞에 3배의 앞에 거 한 번, 요거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면서 없어지고 9x 제곱 될 거야. 그리고 뒤에 거는 세제곱 할 거니까 마이너스 살고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자, 좌변은 9x 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27 맞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변이 72. 자, 우변에 있는 숫자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9x 제곱 마이너스 27x 계산하면 마이너스 45는 0. 자, 모든 개수에 9가 있으니까 좌우에 9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x제곱 빼기 9 나눠주니까 3x 빼기 5는 0. 쌤이 생각하기에 요거를 2차 방정식 풀어내서 x가 얼마 또는 얼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야. 즉 근이 허수근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무리수근이 나올 가능성이 크네. 식 형태가. 그러면 이 각각을 구하기는 힘드네. 그럼 포기가 아니고 쌤이 여기 요 식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낸 거지, 그지? 근데 요 식을 요렇게 한번 또 정리해볼게. x는 하고 정리해보면 3 빼기 y가 되거든? 그치? 저 3 빼기 y를 x 대신에다가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해볼게. 자, 정리해본다, 여기다가. 그러면 3 빼기 y의 제곱 3배에 3 빼기 y 그리고 5는 0. 지금 나중에 곱셈 정리를 갖고 또 오른쪽에다 풀이해야 되니까 이거 밑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가져올까? 여기 가져올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9 빼기 6y 제곱 빼기 9 더하기 3y 빼기 5 어라? 다시 선생님 뭐 급하게 보느라고 6y 더하기 y제곱 빠뜨렸지? 9 더하기 3y 빼기 5야. 자, 그게 0인데 정리해야지. y제곱 그리고 y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y가 아니고 3y. 선생님 마음이 급한가 봐. 9랑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는 0 나와.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좀 띄워와서 이렇게 띄워와서 나란히 한번 적어보자. 이걸 좀 써볼까? 이렇게 또 요 녀석도 한번 띄워와서 이렇게 띄워와서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두 개를 더 해볼 거야. 왜 더 할까? 왜 더 하겠어? 문제가 제곱과 제곱을 더 해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올 거지. 그리고 좀 묶어내서 정리하면 x 더하기 y 앞에다가 마이너스 1 묶어낼 수 있고 그리고 10은 0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것만 냅두고 나머지 어떡할까? 넘겨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기고 넘길 건데 넘어가면 10이고 요 녀석도 넘어가면 더하기 3 x 더하기 y인데 x 더하기 y 사실 벌써 문제에 나와 있어. 그래서 답은 19요라고 찾을 수가 있어서 3번이 답이네. 됐지? 지금 곱셈 정리 썼어 안 썼어? 썼다라고 하면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 풀이나 너희들이 보통 푼 방법으로는 안 풀었다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연립방정식 푸는 풀이 방법 중에 하나로 대입법을 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다항식을 더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x제곱과 y제곱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 연립방정식의 아이디어겠지. 그래서 지금같이 뭐 문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두 조건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연립방정식의 아이디어도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쌤이 이거 첫 번째 방법을 굳이 한번 해봤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운 곱셈 정리. 사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 형태가 x 더하기 y가 나와 있어. 3으로. 또한 x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세제곱도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반드시 떠올라야 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 공식이 뭐냐면 결국엔 이 문제는 이 공식 아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지. 한번 써볼게. 자, x 더하기 y가 주어져 있잖아. 그거를 세제곱과 연결을 짓고 싶어. 근데 여기다 제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지. 당연히 세제곱과 연결을 해야겠지.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지? 자, 이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묶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 세제곱이야. 그러면 3xy로 묶어낼 수 있고 여기 x 더하기 y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아는 요 정보를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하는 거지. x 더하기 y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나올 거고 요 부분이 72니까 72가 될 거고 xy는 몰라서 3xy 적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여기 3을 적을 수 있어. 따라서 정리하면 여기가 27이네. 여기는 9xy고 그래서 9xy만 남기고 넘길게. 9xy만 남기고 다 이항을 시키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5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5다까지 알아냈다. 이번에는 요까지도 알아냈네. 요까지도. 됐지?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를 구해봐. 자, 요건 좀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변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 x 더하기 y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의 제곱과 지금 xy도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2xy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 거야. 3의 제곱 빼기 2에다가 빼기 5를 곱한 거다. 그러니까 9 더하기 10 되면서 19야. 그래서 방금 풀었던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이처럼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걸 인출해내서 그 공식과 연결을 지어서 식조작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다라는 거. 꼭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엔 7번 문제. 자, 문제에 나누어지는 다항식,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이번엔 뭐가 안 주어져 있냐면, 나누는 다항식이 안 주어져 있네. A로서. 그럴 때, 다 주어졌어. 나머지는.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얘가 궁금하다. A가 도대체 얼마일까?
A가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이 될까? 자, 이거는 쌤이 풀이 과정에서 조금 세세한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우선은 그건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서 그런 건데, 우선은 너희들이 풀었을 것 같은 그 방법으로 우선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항등식으로 이끌어내는 거. 이거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녀석이야. 식으로 써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는 a로 지금 나누었잖아. 그지?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주어졌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주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쓸게. 상관없다. 더하기로 안 쓰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4로 써도.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 A. A라고 했으니까 이 A에 대한 정보를 지금 문제에서 찾아내야 돼. 너희들이. 자, 정보를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정보. 첫 번째 정보는 뭐겠어? 우선 몇 차식일까? 그렇지. 얘는 2차식이다. 이걸 너희들이 먼저 찾아야 돼. 그 이유는 뭐겠냐? 얘가 지금 3차잖아. 그리고 여기는 1차고. 그럼 이렇게 분배했을 때 나오는 차수가 3차가 되어야 되니까 이 A라는 다항식의 차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2차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더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정보가 또 있다. 두 번째 정보는 뭐겠냐? 두 번째 정보는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지. 2차항 개수가 바로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말은 2차항 개수야. 2차항 개수가 2야 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또 뭐겠어? 여기가 4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이 A의 최고차항이 분배됐을 때 나오는 게 얘가 될 텐데, 그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수가 2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 따라서 이 정보를 종합하면 A라는 다항식은 2차식이고 그 최고차항 개수가 2다라는 거니까 2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1차항과 상수항은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지. 그걸 미지수 A와 B라고 두고 결국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A와 B다라는 걸 구해야 된다. A와 B를 구해야 된다라는 문제지. 되겠냐? 그러면 결국에는 관계식 두 개를 찾아내서 연립해서 문제 푸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한번 이 A와 B를 찾을 만한 단서를 한번 구해보자. 적어볼게. A 대신에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리고 2x 더하기 1 3x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있어. 자,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를 실제로 다 전개를 해. 전개 그리고 또 전개 전개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 4x 제곱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2x제곱. 자, 정리한 걸 빠르게 한번 적어보자. x제곱 더하기 ax. 쌤이 동요한 계산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도 동요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 한번 적어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묶어내서 2a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길겠는데 a 더하기 2b 빼기 3의 x 더하기 b 더하기 4.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최초에 있었던 이게 좌변 이거였잖아. 여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밑에다 당겨와서 쓸까? 자, 쌤 이걸 좀 끌어올게. 끌어오고 그리고 여기 방금 썼던 얘도 끌어와 보자. 얘도 끌어와야 되지? 끌어와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정 계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들. 미정계수법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쌤이 얘기했듯이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계수비교법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아주 유용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지금처럼 유용한 방법, 지금 4와 4 똑같고, 그지? x제곱의 계수는 똑같아야 돼. 또 상수항끼리 계수는 똑같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0x인데 요 0과 요 녀석도 똑같아야 돼. 자, 4개 관계식이나 나오는데 뭐 어차피 4는 4다라는 건 뭐 빼더라도 3개 관계식 중에 몇 개만 있으면 돼? 단 2개만 있으면 되고 제일 간단해 보이는 녀석으로 찾으면 된다. 즉 x제곱 앞의 계수와 제곱끼리 같다라고 하는 것과 상수항끼리 같다라는 게 좀 쉬워 보이네. 이렇게만 놓고 가져와서 풀어보면 2a 더하기 2는 4다. 이항하면 2고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또한 상수항끼리 비교한 녀석도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b도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미정계수인 a와 b를 구할 수 있고 a와 b가 구해졌으니 우리가 구하고 있던 a라는 다항식은 2x 제곱에다가 x항의 개수 a가 1이고 상수항의 개수도 1이니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된다. 답이 뭘까? 4번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풀이할 때 조금 다르게 푸는 방법도 알려준다 했지, 그지? 지금 여기서 직접 전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직접 전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수치대입법이 아니고 계수비교법. 계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어. 잘 푼 거야.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아예 다 이렇게 풀어 헤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녀석만 딱 가지고 계수를 비교해야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쌤이 좀 정리를 해볼게.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좌변이 뭐라고 돼 있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 거기다 우변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우리가 A를 여기까지는 찾아 놓은 상태였잖아.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거. 지금 1창이 얼마였지?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거기다가 나머지가 주어진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게 나머지지. 자, 요거 아이디어 하나 제시하겠다는 거지. 쌤이.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나머지가 좌변으로 이항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쓸 수 있어. 더하기 4x 제곱에다가 이항 됐으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리고 우변에 이 나머지를 제외한 남은 식들은 그대로 적힐 거야. 자, 이런 형태 어떤 형태 된 거야? 인수분해된 형태다.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했더니 나머지로 주어진 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더니 그치?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이 식도 인수분해된 식도 항상 어떤 식이라 했어? 인수분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항등식이다라고 했잖아. 항등식이라고 하면 계수비교법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계수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이 문제도. 비교. 한번 해보자. 대신에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만 딱 뽑아서 풀겠다는 거. 그거를 한번 봐봐.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자, 지금 보면 B를 알고 싶어. 그럼 B와 이렇게 전개해서 나온 값이 뭐야? B고 얘는 우변의 상수항이야.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식은 항등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의 상수항인 1과 우변의 상수항인 B가 결국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왜? 항등식이니까. 그치? 이게 개수비교법의 아이디어지, 그치?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알면 다시 한번 식을 써주지.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제는? 이제는 뭐 당연히 A를 알아야지. 그럼 A를 가지고 어떤 개수, 몇 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건지를 너희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판단해 볼까? 근데 이때, 아, 쌤, 요걸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얘랑 A가 관련이 있는, 전개에서 관련이 있는 녀석들 중에 세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없어. 기껏해야 몇 제곱? 제곱이거나 아니면 1차항일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절대 세제곱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쌤은 그냥 1차항을 한번 선택을 해서 풀어볼게. 1차항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우변에서 1차항을 만드는 거야. X항을 뽑아서 생각해 본다는 거지. 얘랑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절대 X항이 나오지 않아. 그지? 어떻게 뽑아야 돼? 이렇게. AX 나오겠지, 그지?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요렇게. 자, 요렇게 푸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나 좀 응용된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어야지 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X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뭔데? 우변의 X항. 그러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의 X항과 우변의 X항이 같아야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되냐면, 아니 B가 아니고 A 플러스 2지. 2가 얼마여야 되냐면 3이어야 된다. 즉 A는 얼마야? 2여야 되지. 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구한 A와 B,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A와 B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도 되기는 된다. 그리고 방금 풀어줬던 이 풀이 방법은 다른 문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이번 8번 문제는 조립제법의 다른 어떤 해석, 그거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우선은 8번을 먼저 풀이해주고 좀 추가로 더 설명을 해줄 예정이야. 꼭 봤으면 좋겠는 8번 문제거든. 자, 우선 한번 풀어보자.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뭐 1제곱, 그리고 상수항 순으로, 즉 내림차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그지? 보통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근데 x 빼기 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식이 나와 있어. 그때 미정계수로서 준 A와 B와 C와 D를 각각 구해서 곱해봐라. 그게 이 문제야. 8번 문제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x 빼기 1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A에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x 빼기 1을 묶어냈으니까 B x 빼기 1만 남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C만 남고 D는 이렇게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얘가 어떤 형태야? 몫이 되고, 또 여기 얘가 나머지가 되는 그런 항등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나머지와 몫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써볼까? 그치? 이게 1차식이니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 직접 나누기를 해도 돼.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쌤은 이번엔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까 싶다. 아직까지 한 번도 조립제법을 안 썼던 것 같아. 대단원 풀면서 조립제 곱이 아니고 딴 생각이 많았어. 지금 뒤에 거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조립제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우선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를 나란히 적어줘야 되지, 이렇게. 자, 연습해서 연습을 잘 해야 돼. 조립제법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1차식이 x 빼기 1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숫자인 1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 더해서 적으면 1. 두 개 곱해서 적어주지 1. 그럼 두 개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또 두 개 곱해서 적어주지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주니까 2. 또 얘랑 또 곱해져서 적어줘야 돼. 2. 마이너스 3. 됐네. 뭐야 얘가? 나머지. 됐지? 나머지고 따라서 D는 바로 나왔다. 마이너스 3으로. 되겠냐? 그리고 얘는 몫이야.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좌변은 그냥 두고 식을 써보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아래 위를 비교했을 때 우선 x 빼기 1, x 빼기 1이고 그치? 몫이잖아. 얘가 몫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빨간색 쓰지 말고 주황색으로 얘가 나머지가 될 거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파란색이 항등식으로서 같아질 거고 그럼 개수를 비교하든 수치를 대입하든 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한번 정리해보자. A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에 x 빼기 1 더하기 C랑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랑 같대. 뭐 개수비교법 해도 되고 수치 대입법 해도 돼. 지금 왜 이걸 2라고 썼지? 1인데. 다시. 자, 되겠지, 그지? 쌤, 수치 대입법 해볼게. 첫 번째, x에다가 1 대입해버려. 그러면 요거 0되고 요거 0되니까 C가 바로 나오지? 1 대입해버리면 2다. 이렇게 바로 나와. C도 바로 나왔어. 자, 그 다음. A와 B도 구해야 되네.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2 대입할까? 2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 나올 거야. 그리고 C는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2 대입해주면 4 빼기 2 더하기 2 되면서 이게 없어져. 그리고 요거 이항에서 계산해주면 A 더하기 B가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연립하는 거야. 세 번째 식 만들어야지. 세 번째 식 만들기 위해서 얼마 대입할까? X에 0 대입할까? 대입해주면 A 빼기 B 더하기 C가 2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0 대입하면 2 나오겠네. 이렇게 없어져서 A 빼기 B는 0. 즉 얼마? A랑 B가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대입을 해주면 A에다가 또는 B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지. 그럼 2A는 2다. 따라서 A는 1이고 A랑 B가 같으니까 B도 1이야. 되겠냐? 따라서 A, B, C, D는 얼마겠어? 다시 이게 맞지, 그지? 구리를 밑에 써야지. 얘는 얼마겠어? A가 1이고 B도 1이고 C는 얼마였냐? C는 2였고 그지? 여기 2잖아. 그리고 D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이었어.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되냐?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풀면 돼, 우선은. 1차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된다. 또 조립제법으로 나온 이 몫이 위에 적혀있는 이 몫과 똑같을 거고 그걸 항등식의 아이디어로서 풀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입을 했다. 수치 대입하고 그 다음 연립방정식 풀었다라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쌤이 여기 추가 설명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거지. 자,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조립제법 했던 것부터 이어서 한번 해볼 거야. 여기를 좀 띄워와서 자, 지금부터 추가 설명입니다. 뭐 문제 푸는 거랑은 좀 상관없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지우고 자,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했던 이 조립제법이
있었지. 여기다가 쌤이 좀 더 추가를 해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따라 해봐. 여기 똑같이 1을 적어. 그 다음 여기만 보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야.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1 이렇게 곱해서 또 적어야지. 1 또 더해주면 0 곱해주면 0 그럼 여기 2가 나온다. 그냥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해. 1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적혀지니까 1 곱해서 적으니까 1 두 개 더하니까 1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지. 더 이상 할 수 없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식의 형태를 보겠다는 거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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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잠깐만, 숫자를 좀 바꿀까? 색깔 좀 바꿀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연두색, 아이고. 자, 연두색, 주황색, 연두색, 예. 빨간색, 파란색. 자, A는 1, B는 2, C는 2, D는 마이너스. 어때? 자, 이 두 개 비교해. 어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이렇게 썼더니, 조립제법을 이렇게 했더니, 그때 나오는 나머지들 순서대로, 이 A, B, C, D가 됐다는 거야. 즉, 이걸, 이걸 식으로 다시 써볼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A와 B와 C와 D가 뭘 의미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뭘 의미했냐? 이걸 의미했다라는 거. x-1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세제곱의 개수, 제곱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를 의미했다. 즉, 주어져 있는 x, 이걸 보고 지금 이걸 쓰는 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라는 것을 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 1 x-1의 세제곱 1 x-1의 제곱 2 x-1의 상수 1차 그리고 마이너스 그 소속들이 이게 나온다는 거가 이 문제에서 더 얘기할 부분이야. 되겠냐?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볼까? 3x 빼기 더하기 5를 x 더하기 1의 내림차순 정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조립제법을 계속 쓰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조립제법의 의의야.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그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면서 7 나올 거고 한 번 더 쓰라는 거지.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1 나머지겠네. 그리고 한 번 더 마이너스 1, 그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된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이 순서대로 가야지. 이렇게 아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된다. 즉 2에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아니네,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의 1차수 더하기 7. 확인해보고 싶으면 너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변을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해서 비교해보면 돼. 좌변이랑. 아마도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어떤 1차항의 내림차순 형태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 앞에 개수들 있지? 이런 개수들이 이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했을 때의 개수들, 나머지들이 된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다. 알겠지?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번엔 9번 문제. 자,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첫 번째,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두 번째,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는 게 주어진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몫은 구해라, 안 구해라? 구할 필요 없다. 즉, 나머지만 구해라. 요거만 구해라. 뭘 떠올려? 나머지 정리지 뭐. 이걸 보고 딱 나머지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건 이게 첫 번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우리 저걸 나머지 정리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 하기 전에 편의를 위해서 fx로 두자. 뭐를? x세제곱 빼기 a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를.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 그 다음에 1번을 나머지 정리에 적용해서 한번 써보자. 자,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f1이라는 게 마이너스 4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fx가 위처럼 적혀 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1 빼기 a 더하기 3 더하기 b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되나?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자, 2번 f. 이번에는 몇을 대입해야 되겠어? 2를 대입해야겠네. 대입해서 적어주면 그게 나머지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x들을 2를 다 대입해주면 8 빼기 4a 더하기 6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걸 정리한 식이 두 번째 관계식이 될 거야. 4a 더하기 b만 남기고 나머지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자. 이거와 이거 다 넘겨버리면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식 가지고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열림 방정식 문제야, 결국에. 구해보자. 두 개를 빼버려. 그러면 b가 사라지겠지. b가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러면 3a, 아이고, 가만히 할게. 3a, b는 없고, 소거되고, 빼주면 3이 되네. 따라서 a는 1이야. 그럼 b는 얼만데? 어디든 대입하면 되지만, 위에다 대입하자. 1 대입해서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fx가, 이제 미정계수를 다 정리했지? x세제곱 빼기, a는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7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 요거 3번이라 할게.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내가 구하고 있는 3번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 나머지 r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에다가 3을 대입한 녀석이 될 것이고, 이 위에 식에 3을 대입해주면 된다. 27 빼기 9 더하기 9 빼기 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없어지고 계산하면 20이다. 내가 구하는 나머지 20, 답은 2번.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 되겠지? 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10번 문제야. 10번 문제는 관계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좀 꽤나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이거의 값이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물론 x와 y를 구해내서 연립해서 구해낸 다음에 x, y 각각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을지도 몰라. 쌤은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연립 방정식을 생각해 볼 만하기는 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아마 정리를 해보면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조작해서 주어져 있는 저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 저것과 연관을 지으면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로 아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쌤이. 자, 그러면 우선 인수분해에서 생각했던 공통인수 묶어내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 식과 요 식의 공통인수가 보여. 공통인수가 얼마겠지? xy. 여기는 앞에서는 x가 남을 거고 뒤에서는 y가 남을 거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지? 여기와 여기로. 그치? 다행히 이렇게 나와. 그럼 나머지를 또 정리를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또 나오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도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 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도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빼기 2xy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값으로 다 정리가 가능하더라고. 이거랑 이거, 그지? 그리고 또 이거랑 이거니까 다 값을 대입해버릴 수가 있다. 대입해버리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1 대입하면 되고, 그지? 그리고 1의 제곱이고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일 거고 더하기 1일 거고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2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과 구해야 되는 식의 형태를 적절하게 변화를 줘서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더라. 쉽진 않은 문제야. 넘어가자. 자, 이제 11번 문제네. 11번 문제. 3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x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가 제대로 안 주어져 있어. 나누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인수로 가진다. 이걸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 뭔 말이야? 저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야. 이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 자, 나눗셈 문제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짚자. 직접 나누는 방법 있었지, 그지? 두 번째, 조립제법 있었어, 그지? 조립제법. 그리고 세 번째, 항등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네 번째, 나머지 정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쓸게. 자,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우선 나머지 정리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아. 왜? 지금 물론 1차식이 있긴 하지만 이걸 2차식으로 지금 나눈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는 좀 배제해두고. 그리고 조립제법도 사실 1차식과 관련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쌤이 조립제법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게. 조립제법과 관련을 지어서 좀 의도적으로 억지로 관련을 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직접 푸는 방법도 가능해. 자, 이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직접. 자, 직접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x세제곱 3x제곱 ax 더하기 b야. 이때 뭐 직접 나누기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정리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 그러면 더하기 얼마일까? 1이겠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a 빼기 2에 3이네. a 빼기 3의 x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랬을 때 얘가 몫이고 뭐가? 얘가 나머지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걸 찾아놓은 상태지. 따라서 a-3, 여기서 a-3의 x 더하기 b-1, 이 얼마다? 0이고 얘는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a 빼기 3은 0.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지. b 빼기 1은 0. 따라서 a는 3, b는 1이 되고 즉 a, b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2번이다.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풀리네. 자, 이번엔 쌤이 3번 방법으로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 3번 방법. 항등식 방법이라고 했어. 항등식 방법은 이거지. 이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직접 나눠서 쓰지 않고, 주어져 있는 글만 보고, ax 플러스 b가, 인수를 갖는다잖아. 뭐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요 말을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려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인수분해 되듯이,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녀석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 우리 앞에서도 봤었는데, 첫 번째. 몇 차항이야? 그치? 여기 3차항이 되어야 되는데, 2차항과 곱해져서 3차항 되려면 얘는 1차여야 돼. 1차식이어야 돼. 그치? 쌤이 틀렸네. 1차식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면 돼? 그치? 최고차항 개수. 즉 1차항이겠네. 그 개수는 당연히 1이어야 돼. 요거 보면 알 수 있지. 이게 1이잖아. 그지? 이 앞에도 1이고. 그러면 QX도 1차항일 텐데 1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식을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다. 앞에 것도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도 2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어쩌고 나올 텐데 이걸 c라고 쓸 수 있긴 있거든? 근데 굳이 이걸 c라고 쓰지 말고 요거 세 번째 조건으로 이게 1차항인 거 알면 이제 상수항도 알 수 있잖아.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지금 얘가 상수지. 얘가 상수고. 그러면 여기서 상수는 얼마면 되겠어? 비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미지수 하나를 늘리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버리자는 거지.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쌤이 즐겨 쓰는 방법인데 추출할 거야. 즉 모두 전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개수만 딱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거든. 자, 좌변에서 3x 제곱만 추출해보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항식이 이 식들이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우변에서와 좌변에서의 x제곱 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자, x제곱을 만드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bx제곱 더하기 2x제곱 즉 b 플러스 2인 거야. 따라서 b가 얼마면 3이 될 수 있냐? 더해서 2를 더해서 3이 될 수 있을까? 1이야 1. 바로 b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가 바로 해볼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얼마를 곱한 거야? x 더하기 1 요걸 곱한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제 한 개 남았지? a 뭐 할 거라고? 추출 a x 이걸 추출할 거야. 그럼 우변에서 a를 x항을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되냐?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럼 우변에서 2x랑 x밖에 없으니 3x가 될 거고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도 얼마인지가 나온다. 따라서 a, b는
3이다. 똑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되겠지? 지금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풀지 않고 어떻게 문장만 보고 이렇게 항등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이끌어내고 QX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추출 방법으로 계수 비교할 수 있다.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추출하면 좀 더 빠르게 간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한 개 더 하자 했지? 조립제법. 조립제법 사실 1차 항으로 나눌 때 이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몇 번 문제였냐? 몇 번 문제였지? 우리가 푼 문제 중에 이 문제네. 몇 번 문제야?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어떤 1차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여기에 적혀지는 녀석들이 그거의 개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지. 이걸 복습하는 겸 해서 쌤이 이 문제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다. 한번 해보자. 자, 주어져 있는 식이 이거니까 조립제법으로 한번 써보자. 1, 3, A.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개수만 땡겨와서.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1차식이 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써야 되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2.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냐? 좀 길게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지. 그래야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거든. 1, 빼기 1, 1, 빼기 1. 이렇게 정리하면, a 빼기 3, 이렇게 나온다. 자, 더 정리하지 말아볼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했냐면, x세제곱, 3x제곱, ax, 이런 다항식을 지금 조립제법 2번 썼거든? 2번 쓰게 되면 몇 차식까지 나온 거야? 1차, 2차식까지 나온 거야. x 더하기 1에 2차식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그거의 개수로 이게 쓰인다라는 건데, 개수로 지금 1차항 상수항,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이거, 색깔이, 요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요 녀석이 몇 차항의 개수로 쓰이겠어? 그렇지. a-3이라는 건 1차항의 개수로 써야지. 아이고, 1차. 그리고 나머지 요 녀석은 뭐로 쓰이겠냐? 상수항의 개수로 쓰일 거다. 이렇게. 됐지? 실수를 하네. 이런 식으로. 이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썼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녀석을 쌤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까 8번 문제였어. 8번 문제 풀이를 한번 꼭 볼 수 있도록 해.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어떻게 이걸 인수로 갖는다 했으니까 이 뒤에 qx가 있고 뒤에는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 뒤에가 없어. 그럼 뭐야? x제곱과 관련된 요 녀석이 다하고 나머지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걸 살려서 써보면 a-3에 x-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에다가 이게 전체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돼. 또 이 녀석도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a는 얼마냐면 3이 나오겠네.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b가 1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즉 a, b는 3이 되겠네요. 뭐 마찬가지로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지금 이 문제 직접 나누는 방법, 조립제법으로 푸는 방법, 항등식으로 푸는 방법까지 정리가 되겠지. 아직 px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P2 값이 2로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 상황에서 Px가 지금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몫을 qx라고 두고 나머지를 지금 구하라고 하니까 나머지를 보통 rx라고 두는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그렇지, 2차식이지. 그러면 나머지 rx는 몇 차 이하? 1차 이하라는 걸 알고 이 rx를 당장에 ax 플러스 b다라고 우리가 미정계수인 a, b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더라. 쌤이 많이 강조했었지. x-2 그리고 몫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적어놓은 ax 플러스 b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하면 우선 1단계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식에서 결국엔 내가 구하는 건 나머지니까 a와 b 값만 잘 구해내면 되겠다. 문자 두 개가 있어. 근데 지금 식도 몇 개가 있다? 주어진 관계식도 두 개가 있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하는 건데 우선 P2, 즉 x에다가 2를 대입한 녀석이지. 얘를 쓰기 전에 쌤이 여기다 먼저 쓸게. x는 2 대입. 양변에다가 수치 대입을 해주는 거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 P2라는 것은 우선 요 값에 0이 되기 때문에 이 인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만 남게 될 거고 x에다가 2를 대입했기 때문에 2a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식에서 P2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얼마? 2. 따라서 요거를 2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첫 번째 식이다라고 해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문자 두 개이기 때문에 식 두 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인 이 녀석을 우리가 조건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여기에다가 이 항등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해도 우리 비슷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p 0이 될 거고 요 x 인수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에 0 대입한 것만 남을 거고 0 대입해주면 b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p0이 얼마인지만 알면 b 값을 알아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p0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는데 요 첫 번째 관계식을 좀 써먹을 필요가 있겠구나. 자, 우선 가지고 내려와 볼게. 1 플러스 x p1 마이너스 x. 이 식을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완전 키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대입하게 되면 p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0 되겠지. 내가 원하는. 근데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마이너스 1 되면서 P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P2는 이미 문제에서 2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 됐지? 그래서 P0가 2구나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된다? P0는 2니까 P0는 2니까 그게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더라.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왔고 그게 그냥 B는 2다라는 거야. B가 2니까 A에 여기 1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2A 플러스 2는 2다. 따라서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네. 됐어? A는 0이고 B는 2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얼마? 그냥 2다. 이렇게 구해버릴 수가 있겠네. 되겠지? 자, 13번 문제는 좀 어려울 뿐더러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쌤이 우선 적어놓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지금 나눠놓은 형태야. 그지? 근데 이걸 지금 자세히 보면 당식의 나눗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더 뭔가 더 적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근데 더 하지 않고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상태를 보고 쌤이 검산식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자, 한번 써보면 쌤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몫을 쓰고 나머지처럼 보이는 요 녀석을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때 자, 몫처럼 우리가 이걸 썼고 나머지처럼 이걸 썼는데 얘가 진짜 몫이야? 또 얘가 진짜 나머지일까? 그치? 몫도 아니고 나머지도 될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야? 지금 얘와 얘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 항상 이 녀석의 차수가 더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어때? 차수가 똑같다. 덜 나누어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식을 써볼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내서 쓸 수가 있더라. 자, 너희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실제로 전개해가지고 좌우를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숨겨져 있는 거냐 하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지금 왼쪽에 좌변에 적혀 있는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아래 위를 빼주지. 그럼 2x 얼마나? 더하기 3. 그치? 이걸 우리가 검산식으로 쓰면 이 녀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쌤이 이거를 실제로 나눗셈을 쓰지 않고 그냥 식 조작만으로 이런 걸 찾아냈더라 하는 거지. 그게? 되겠어?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쌤이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정리해서 써보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 더하기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 대신에 그지? 뒤에다가 뭘 쓰겠다? 지금 얘를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보자. x제곱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2x 더하기 3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공통 인수기 때문에 묶어내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묶어내고 나머지 x와 더하기 2를 이렇게 묶어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야. 자,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 이건 몫이 될 수 있을까? 그치? 몫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몫이 될 수가 있겠지. 이건 지금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 그치. 나머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왜 그래? 차수 비교해보면,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식이 차수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을, 이 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몫과 나머지가 다음처럼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이 과정이 어떻게 녹여드냐 하면은 지금 이 나눗셈을 계속 마저 푼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풀잖아. 그치? 그리고 2x 더하기 3. 그치? 그리고 그렇게 풀고 우리가 다항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지. 근데 아까 쌤이 처음 문제 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나눗셈이 끝까지 이루어진 거다, 안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쌤이 푼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눗셈에서 나머지인 척 하는 녀석을 나누고 있는 요 녀석으로 묶어내서 정리해서 대입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다시 치면 이런 형태로 되면서
내가 꼭 구하고 싶었던 그 나머지가 바로 구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와 요 나머지와 지금 나머지 인척했던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되겠지? 여기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지금 13번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 결국엔 나머지 지금 여기 나눗셈이 덜 끝난 상태에서 나눗셈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인척하고 있는 녀석을 나눠라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13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목과 나머지라고 다 줬어,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 하나를 쓸 수가 있더라. px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도 주어졌어. 그리고 나머지도 주어졌지. 이렇게. 나머지도 주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엇으로 나눴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도 아마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뒤에 나머지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이때 지금 rx를 구하라는 건데, 이때 rx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이걸 쌤이 좀, 오른쪽에 갖다 놓고 요 식을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요거를 쌤이 요 순서만 좀 바꿔 써볼게. 너희들 보기 편하게. x제곱 플러스 2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3x제곱 자, 쌤 다시 질문. 이거 몫이냐?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나머지. 이건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나머지냐? 그치? 나머지? 절대 될 수 없어. 왜? 차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얘가 더 커야 돼. 근데 지금 어때? 같아. 이게 나머지가 아니니까 얘도 몫이 될 수가 없겠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거 지금 나눗셈 완벽하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하다? 만 거다 라고 했던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얘를 더 나눠줘라. 뭘로? 얘로. 그지? 그 과정을 한번 더 써보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x가 되어 있는 걸 x제곱 더하기 2로 더 나눠줘라. 그럼 x제곱 더하기 2로 묶어내줘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살짝 한번 써볼게 위에다가 3x제곱 플러스 6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요 뒤에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덜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자, 뭐가 더 필요할까? 여기 2x 있어 없어? 2x가 없지, 그지? 2x가 더 있어야 돼. 근데 왼쪽에는 6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더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빼주는 식으로 좌우를 맞춰준다는 거야. 이렇게 등호를. 되겠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x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주어져 있는 녀석 대신에 지금 이 물결을 집어넣을 거지, 그지? 물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놓고 한번 보니까 공통인수 보이네. 묶어내줘야지. 자, 묶어내주면 x제곱 플러스 2랑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지금 3이 더 더해져 있으니까 3 이렇게 그리고 다 묶어내줬으니까 여기 뒤에 남은 요 녀석이 나머지로서 역할을 할 거야. 자, 질문. 몫이 될까? 나머지가 될까? 그렇지, 되지. 얘는 나머지로서 되는 것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지고 훌륭하게 묶어내줬으니까 얘가 몫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Rx,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Rx, 1차 이하인 요 R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x-6이 될 거고 따라서 R에다가
5를 대입한 녀석, R5는 얼마가 되겠다? 얼마가 되겠어? 2 곱하기 5 빼기 6이 되니까 10에서 6을 뺀 거라 4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더라. 자, 이해가 되겠어?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 선생님이 다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덜 했어. 자, 이 녀석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요 녀석을 찾기가 힘든 학생들이 많이 있어, 그지? 그러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녀석에서 숨겨져 있는 개념 자체가 뭐였냐면, 쌤 이걸 가져올게. 뭐였냐면 결국엔 3x제곱 더하기 2x를 뭘로 더 나누어 주라고 했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수, 전체 다항식을 나누고 있는 식, 그 녀석으로 더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x제곱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빼주면 2x 빼기 6이 될 거고, 이걸 정리한 검산식이, 항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다 쓸 수 있지. 이거는 그 식이 바로 뭐야? 쌤이 찾아냈던 그 식이 요 식과 똑같다라는 거야. 보통 이제 해답지나 이런 데는 요 내용이 좀 안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직접 나누기 방법으로 이 식을 유도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 혹시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되겠지? 자, 선생님이 13번까지 이렇게 풀어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소수령 문제인 14번부터 17번은 다음 영상에 쌤이 업로드 해줄게. 자, 앞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 한번 꼭 풀어보고 다음 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해줘. 고마워.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